한여름밤의 꿈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를 상실했다면, 누군가와 영원한 이별을 했다면 꼭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안녕하세요. 큐레이션 서점 지금의 세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고민을 먼저 이야기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은요, 어떤 고민이냐면 정말 한여름밤의 열병 같은 정말 한여름밤이지만 그 안에서 막 뜨겁고 막 모든 게 파릇파릇하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아련하고 슬픈 그런 고민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잠시 심하게 앓던 열병처럼 스쳐 지나간 인연이 지나치게 가슴을 아리게 해요. 이 아픈 시간이 지나길 바라면서 떠나간 사람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내 마음이 미어지는 오늘입니다. 시를 한 편 적고 가셨네. 누구지? 술 한 잔 사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누군가를 정말 가슴 시리도록 알아본 사람들만이 이 가슴이 아린다. 근데 밉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 모든 감정들이 혼합되었을 때의 고통과 슬픔을 알아본 사람이라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괜찮아진다. 좀 빨리 잊는다. 빨리 뭔가 해결될 것이다. 슬픔이 빨리 지나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개뿔. 나이가 들어도 힘든 거 똑같이 힘들어요. 누가 안 힘들대. 똑같이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한껏 갑자기 괜찮아지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이별에 익숙해지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끝까지 슬프죠. 계속해서 슬프죠. 계속해서 슬플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이별을 겪는데 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사실은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20대 초반이나 10대 때 엄청 막 뜨거운 사랑 하다가 앓고 막 슬퍼하는 친구들이 다 막 공감해 주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회사를 다니고 하면 이별이고 뭐고 되게 이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일들을 쳐내기가 바빠서 그리고 되게 청승 떠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직까지 막 이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밥도 못 먹고 그러는 게 되게 청승 떠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별의 슬픔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제대로 느끼고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이별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됐는데도 이 힘든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을 소개를 하고 또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상실을 이겨내는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가이 윈치라는 작가님께서 쓰셨습니다. 가이 윈치 작가님은요, 전문 심리치료사이자 작가입니다. 상실을 이겨내는 기술, 되게 책도 가볍게 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좋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숱한 이별을 겪거든요. 그 이별이 연인과의 헤어짐일 수도 있지만 반려교나 반려묘 그리고 죽음일 수도 있겠죠.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특히나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엄청나게 애도를 받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죽었을 때는 되게 쟤 저런 거 가지고 울어? 언제까지 저렇게 괴로워할 거야? 라고 남의 상실을 가볍게 여기는 문화는 왜 그렇게 됐을까?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걱정을 하면서도 단순히 연인과의 이별을 했을 때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할 거야? 라고 가볍게 치부하는 건 왜 그럴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실 이야기가 있지만 이 책은 특히나 연인과의 이별 그리고 반려견과 반려묘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말고 다른 존재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것들을 겪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장을 딱 피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저는 이 문장 보고 그냥 먹먹해. 진짜 이걸 맞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상처와 슬픔이 당신에게 들이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마음을 보송보송하게 만들려는 하나의 노력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볼까요? 블로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우리가 이별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감정은 특별한 게 없다. 대부분 직접 느껴보았거나 책이나 영화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익숙할 것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낭만적인 사랑을 하고 상실을 겪는다. 반드시 연인과의 사랑이 아니어도 우리는 사랑의 시작과 끝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 이별이 이토록 흔한 이벤트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이토록 서툴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별의 고통에 대응하는 사회의 태도이다. 이별의 절망이 개인에게 미치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다들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이를 대체로 경시하며 무시한다.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별을 정말 숱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별에 늘 서툴고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이별은 항상 친구들끼리 막 슬퍼하면서 막 나 헤어졌어 막 나쁜 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끝나지. 정말 뭔가 이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게 뭔가 접해본 콘텐츠가 없지 않나요? 저도 그렇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회적인 태도가 이별에 대한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라는 걸로 시작을 해요. 연인과 헤어지거나 키우던 고양이가 죽는 일은 이혼이나 가족의 사별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공식적으로 애도가 허락되는 상실을 겪는 게 아니라면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기도 어려워진다. 이건 진짜 맞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식적으로 애도가 허락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쟤 뭐 저런 것 가지고 힘들어해? 쟤 언제까지 저럴 거야? 별것도 아닌데 저런 것 가지고 저래? 라는 걸로 되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내가 그래도 엄청 숨떠나 보다. 내가 이상한가 봐. 이걸로 슬퍼하는 거.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슬픔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이라는 카테고리에 실연과 반려동물의 죽음, 이분이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사례가 많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슬픔에 중독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슬픔에 빠져있을 때 뇌와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슬픔의 폐쇄 회로에서 벗어나는 유용한 방법들이라고 해서 내가 슬픔에 빠져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떻게 이 고통의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이걸 어떻게 끄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마음 백혈구 작동시키기라고 해서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짤막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목차가 얇아서 금방 읽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진짜 많이 적어놨어요. 공감되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공감되면서도 유용한 책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슬픔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슬픔이라고 해서 실연과 반려동물의 죽음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느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 심리학자인 작가의 사례들로 들고 있어요. 연인과의 이별도 있는데요.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보버라는 강아지를 키우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남자가 엄마와 아빠가 한번 이혼을 겪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돌아가심을 겪은 상태에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작가한테 이제 심리학 치료를 받았대요. 심리 치료를 받았는데 그 뒤에 보버라는 강아지가 또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느꼈던 건 단순히 정말 여러분 제가 식물을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여기에 식물이 하나 죽어도 마음이 아파요. 정말 하루 종일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려식물이 죽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찝찝하고 슬픈데 반려견이라는 나를 지키는 정말 하나밖에 없었던 그런 반려견이 죽었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반려견이나 묘를 오랫동안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저 사람의 마음을 공감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를 읽고 조금은 그들의 마음을 공감을 해봤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버라는 강아지가 죽으면서
슬퍼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벤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벤이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상사는 벤이라는 사람이 강아지 때문에 저렇게 연차를 다 까먹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이 회사로 복귀하자 상사는 인정사정 없는 기한으로 그에게 평소보다 더 과중한 업무를 부과했다라고 나와요. 공감은커녕 대놓고 벤을 경멸한 상사의 행동은 물론 바람직하지 못했지만 정작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벤일 수도 있다라는 말에 공감을 하고 공감했기에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벤이 슬퍼하면서 힘들어 하는데도 막 제 이해 안 돼 라고 하면서 상사가 막 모질게 굴었는데도 사회에서 용인되는 거는 이 상사 편을 들지 벤의 편을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고통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안타까운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사회에 둔감하고 무지한 인식을 그대로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회의 무지한 인식을 그대로 내면화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상사가 벤을 계속 괴롭혀요. 넌 잘못된 거야. 너 일이나 똑바로 해. 너 이렇게까지 일을 안 해서 되겠어? 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저 상사가 나한테 부당하게 업무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사가 했던 말처럼 아 그래 내가 너무 청승 떠는 것 같아. 걔가 죽었는데 이렇게 슬퍼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 되게 잘못된 것 같아. 웃긴 것 같아. 라는 걸로 내면화시킨다는 거죠. 그 내면화시키는 게 더욱더 내가 반려견을 떠나보낸 슬픔을 더 애도하거나 아니면 잘 추스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픔이라는 것이 어떻게 뇌와 몸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가 마약에 중독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이별을 겪은 사람의 뇌는 코카인이나 헤로인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중독자들의 뇌와 매우 유사한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실연의 상대에게 열렬히 빠져 강한 열망을 느낀다. 상대를 향한 감정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그 뇌와 이별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빠지는 것들은 비슷하대요. 비슷하다는 것에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 막 새벽 2시에 나만 그런 거 아니지? 막 술 먹고 막 자니? 막 그런 거 문자 보내잖아요. 그리고 막 술 먹고 이러는데 전화 목록 보면 엄청 전화 많이 해 있고 그런 것들이 술 먹고도 그랬는데 맨정신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새벽 2시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성적인 작용이 아니라 정말 중독된 것처럼 중독되면 충동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충독을 이렇게 해서 계속 마약에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가 내 뇌가 아닌 거야. 내 뇌가 아니어서 그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해보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면 내가 했던 것들이 이성의 작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충동적인데 그 충동적인 게 왜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비슷한 뇌의 상태가 된대요. 이별을 했을 때.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약간 변명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뇌와 몸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보이는 것만큼 쟤 괴로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라는 정도까지가 아니라 그 고통의 강도라던가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이 고통의 강도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약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슬픔에 관한 가장 슬픈 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 보통 본능적으로라도 그 길이 옳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옳지 않아. 잘자하지 마. 전화하지 마. 옳지 않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슬플 때 우리는 스스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길로 걸어 들어갈 때조차 그게 문제임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전화를 하고 있음에도 전화번호를 누름에도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인지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매우 옳다고 느낄 수 있다. 합리화를 하죠. 그래 한 번만 전화해보자. 내 마음 닿을 때까지 한 번만 전화해보자. 라고 옳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럴 때의 생각과 행동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해가 될 수 있다.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해를 어떻게
겪어야 하는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요. 고통의 엔진을 끄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그 방법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탐색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치유 방법들이 나오지만 가장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비예요. 놓아주어야 할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었다. 그녀는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 습관을 받아들여야 했다. 다시 말해 자기 혐오를 억제하고 자신감을 쌓을 수 있는 자기 자비를 택해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 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사례가 예를 들면 아까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너무 못해준 것 같아요. 내가 해준 게 없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야 라는 식으로 계속 벤이 슬퍼하는 거예요. 이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내 잘못인 건 아닌가? 내가 실수했나? 내가 못해준 건 아닌가? 나는 정말 매력이 없어 라든지 내가 너무 못나서 이런 걸 거야 라고 자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비판을 끊고 자기 자비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 자비라고 했을 때 자비라는 말이요. 사랑할 자에 슬플 비예요. 그래 뜻을 찾아보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뭐 이런 뜻이 나올 건데 저는 그 자비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게요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관계들은 사랑으로만 되지 않아요. 슬픔을 같이 느껴야지만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비라는 마음을 남을 생각했을 때 쟤를 너무 사랑하지만 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슬픔도 함께 느낄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공감을 더 하고 깊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에 대한 자비도 생각해 봤느냐.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자기를 가엾게 여겨라 라는 말은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별을 했어.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남을 슬퍼하고 공감해주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너 고생 많았다. 정말 슬펐나 봐. 나 너무 가엾어. 라는 사랑과 슬픔 으로 함께 돌봐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보니까 정말 우리는 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맨날 들었는데 나를 좀 가볍게 여겨라 라는 말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자비, 자기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가 치유를 하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심리적인 용어로 많이 나와 있어서 뭔가 이런 이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 유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유치함을 좀 깨주는 책이기도 하고 이별이 유치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이별이 정말 마음 아프고 내가 보이지 않는 고통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상실을 이겨내는 기술로 좀 터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누군가를 상실했다면 누군가와 영원한 이별을 했다면 꼭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자기를 돌보는 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번 주도 지금의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